우리 9월 9일 날 응시했던 109회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풀기 전에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할 텐데, 저장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어디에다 할 거냐면요. 문서 안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ITQ 폴더 안에다가 수험번호를 가상으로 1, 2, 3, 4, 5, 6, 7, 8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요. 자,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파일 저장하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눌러볼게요. 저장하기 눌러보시면 네. 자, 위치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학습하는 곳에는 ITQ 폴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ITQ 폴더가 있어요. 어디에? 문서에. 문서 들어가시면 ITQ 폴더가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쓰시면 되는데 수험번호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8자리 아직 안 나왔으니까 2555 802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빼기 이름을 쓰는 겁니다. 자, 썼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장이 잘 된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서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는 컴퓨터 입장하실 때 스마트폰은 종료해라. 디지털 기기는 종료해라. 이런 말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따당 제1작업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시트 2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시트 3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작업이라고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더하기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제4작업까지 자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해결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1로 하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적당히 조절을 하래요. 자, 그러면 A열의 너비 1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1작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1작업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하나 바꿔도 돼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제4작업까지 한 번에 선택을 할 건데 바로 그냥 4작업을 눌러버리시면 4작업이 선택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1작업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누르시고 4작업을 눌러주시면 4개가 다 선택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열의 너비를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너비 지정 눌러서 1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앞쪽에 그 모든 글꼴을 굴림 11로 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글꼴을 하기 위해서는 A열과 일행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 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고 네, 글꼴만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네,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에 아까 1, 2, 3, 4작업 열너비도 1로 다 맞췄다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작업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1, 2, 3행을 조금 벌릴 거고요. 4도 벌릴 거고요. 그 다음에 5부터 14까지도 적당하게 간격을 한번 줄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줄 거냐면요. 지금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간격을 조절을 해버리시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모두가
그렇게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간격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작업만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자, 1작업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아까 하얗게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작업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 2, 3행을 블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행 높이 지정 누르셔서 요거는 딱히 뭐 정확하게 크기가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걸 감점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해서 22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5부터 14까지는 쭉 블럭 잡으시고 여기는 다시 행 높이 지정 누르셔서 대략적으로 18 정도로 하면 딱 적당하겠다라고 그냥 넣어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넓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8이 아니라 여기를 행 높이를 뭐 20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작성을 할게요. B4셀부터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죠? 여기 J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블럭 잡지 않고 타이틀만 먼저 자, 이런 식으로 제품명 그 다음 제조사 용기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환산 가격 Alt 엔터 입력하시고요. 1g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고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도 Alt 엔터 입력하시고 단위 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순위 뚜껑도 입력을 했어요. 네, 여기 순위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도 다 입력을 할게요. 예를 들어 제조사 같은 경우는 농심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농자만 써도 나와요. 그럼 엔터 치시면 되고요. 팔도, 오뚜기도 마찬가지로 5만 써도 나오고요. 자,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면이라고 써셨다면 폴리스틸렌인가요? 네, 썼어요. 여기도 종이라고만 쓰면 되겠죠. 네, 그럼 자동으로 나오죠. 풀도 여기는 풀자를 썼는데 글자가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종자를 안 썼구나. 네. 이렇게요. 풀 썼는데 단어가 좀 달라요. 수지까지 써야 돼요. 그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글씨가 써지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네. 폴리스틸렌까지 써야 되네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숫자는 콤마 찍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데이터만 작성을 한 상태죠. 자,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세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블럭을 잡으시고 병합 누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해주시고 글씨는 다 적어주세요. 해당하는 셀에. 자, 이제는 글씨는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제 요런 칸들은 조금 많이 좁잖아요. 그래서 열과 열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네, 조금씩 늘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늘리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자, 요 정도로 눌러서 클릭한 다음에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도 조금씩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거든요. 바깥쪽은 진하고 안에는 선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 대각선 있고요.
요거는 책을 보면서 일단 요거부터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엑셀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전체를 범위를 잡을게요. 원본 잡아 놓은 것만 이렇게 블럭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들어가셔서 일단은 전체를 온전하게 모든 테두리로 적용을 할게요.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하셨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바깥쪽만 진한 선으로 해주시면 아까 교재처럼 똑같이 진한 선으로 되겠죠? 자, 진한 선으로 바깥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얼추 비슷해졌어요. 그쵸?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가 진한 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블럭을 접고 바깥쪽을 다시 한번 진한 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G부터 쭉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고 네, 아까처럼 테두리를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도 할게요. 대각선은 테두리 다시 아래쪽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대각선이 지금 없어요. 그럼 다른 테두리로 가면 되겠죠? 자, 다른 테두리로 눌러주셔서 여기에서 대각선 2개 체크 할게요. 설정. 되셨죠? 네. 그 다음 우리 아까 굴림 11은 아까 세팅했잖아요. 이번에는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 서식은 다 가운데 정렬로 하래요.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컴마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혀져 있어요. 이것까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들어가셔서 일단 전체를 잡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가운데 정렬로 할게요. 모든 글꼴을 다 가운데 정렬로 했죠. 그리고 나서 순위만, 그러니까 숫자만 어느 쪽 정렬하면 돼요? 오른쪽 정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 자리마다 콤마를 한 번만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찍었죠? 그런데 이렇게 찍고 나서 보니 여기가 지금 달라요. 교재하고. 교재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숫자만 쭉 가운데 블럭 잡으셔서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로 맞출 거예요. 자, 어떻게 맞출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쉼표 찍었던데 오른쪽에 보시면 소수점 자릿수 줄임이 있고 늘림이 있어요. 이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주시면 한 자리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딱 맞게 처리가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됐냐면요. 요 1번은 온전하게 다 됐어요. 그쵸? 자, 뭐 틀린 거 있을까요? 콤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로 다 맞췄고요. 글자는 다 가운데 정렬했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제목을 그릴 건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그림자를 줬어요. 바깥쪽 오른쪽 그림자를 줬고 그리고 글씨는 굴림 24 검정 진하게 노랑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릴 거니까 입력에 들어가셔서 도형에서 찾으셔야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은 사각형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거 눌러주시고 자, 원하는 크기만큼 교재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사이즈 판단하셔가지고 G셀까지 자, 요 정도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한 요만큼 왔으니까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아직 글씨랑 쓰지 마시고요. 아까 저랑 같이 읽었던 조건을 먼저 해결을 할게요. 자, 뭐를 했냐면 글꼴을 먼저 바꿀까요? 글꼴이 굴림 24 검정이거든요. 요거는 지금은 못 바꾸네요. 여기서는 파워 엑셀에가 좀 헷갈려가지고 글씨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 가격 및 판매 수량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지금 테두리를 한 번만 다시 누를게요. 여기 테두리를 한 번만 다시 누를게요.
자, 눌러주시고 이제 바꿀게요. 이제 굴림 24 검정. 굴림 24 검정은 여기 글자 색에서 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도 하래요. 자, 진하게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뭐 했냐면 굴림 24 진하게 검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뭘로 하라 그랬냐면 노랑으로 하래요. 채우기는 요거죠. 여기에서 그냥 노랑으로 정확한 노랑입니다. 이거는 강조삼 노른자색이에요. 자, 정확히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가운데로 올 수 있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옆으로만 가운데 정렬이 된 거예요.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되니까 서식에 들어가셔서 얘만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그 밑에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우리 2번도 해결이 되신 거예요. 자, 해결했고 해결했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원본은 삭제를 하래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셔서 그릴 때 칸을 좀 조절을 해야 되니까 요 아래쪽에다 할게요. 자, 먼저 칸이 몇 칸이 필요하냐면 8칸이 필요하니까 8칸을 먼저 편집에 들어가셔서 테두리에 들어가세요.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해놓고 할게요. 그래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모든 테두리 해주셨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블럭을 잡으시고 얘는 합쳐요. 병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 Alt 엔터 in 이라고 글씨 쓸 거고요. 각각의 칸에다가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시고 글자가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자, 하셨죠? 그 다음 칸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정해진 거는 없어요. 내가 눈대중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L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란은 조금 좁아요. 담당이나 대리보다. 그래서 이렇게 좁힐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여기 담당 칸이요. 담당 칸은 조금만 늘릴까요?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 정도만 늘릴까요? 그 다음에 요 부분요. 여기는 도장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정해진 규격 없으니 본인이 이제 눈대중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림으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을 잡을 거고요. 전체를 블럭을 잡을 거예요. 복사하고 싶은 곳이 요만큼이니까. 자, 누르셨죠? 그 다음에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얘를 누르지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게요. 자,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림으로 복사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확인 버튼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붙이는 거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붙여도 됩니다. 이미 복사를 그림으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자, 붙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위에 그대로 붙었어요. 얘를 끌고 가시면 돼요.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조금 크기가 큰가요? 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여기를 조금만 늘릴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자리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라 그랬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삭제하셔도 되고요. 삭제. 위로 밀어도 되고 왼쪽으로 밀어도 되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왼쪽으로 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지우기 위해서 이 행 자체에서 이렇게 아까 조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고요. 삭제까지 눌러줘요. 저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일단은 우리 몇 번까지 해결이 된 거냐면 네. 3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딱 봐도 요 부분이에요. 위치. 그 다음에 딱 봐도 여기네요. 그리고 I14는 여기죠. 여기를 노랑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채우러 가볼까요? 자, 여기랑 블럭 잡으시면 되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제품 코드랑 판매 가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으로 채우도록 하는데 절대 이게 노랑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노랑이 아니에요. 요거 말고 우리 오피스에 있는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요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해서 H14셀에 자, H14셀 여기인가요? 네, 여기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이 목록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14셀이면 여기다 커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갖다 놓으시고요. 할게요. 데이터 눌러주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로 들어갑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꿀 거예요. 목록. 왜 그러냐면 아까 범위를 지정을 했잖아요. B5부터 B12까지를 범위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목록으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을 어디로 할 거냐면 아까 B5부터 B10이라 그랬으니까 여긴가요? B5부터 B12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쭉 잡았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창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서 선택바 눌러주시고 첫 번째 걸로 그냥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유효성 검사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뒤에다가 원자를 표시하래요. 지금 어디요? F5부터 F10에는 여긴가요? 여기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래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니까요. 여기네요. 판매 가격이었네요. 요 부분이었네요. 여기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 눌렀을까요?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 갈게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원자를 붙이는 거는 기본값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스크롤바가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여기 제일 위로 올려 볼게요. 맨 위로 올려주시면 한 네 번째쯤에 샵 콤마 샵샵 제로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원자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40원이라고 붙죠? 네,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원자 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번호네요. F5부터 F12까지는 블럭 설정 하셔가지고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F5부터 F12까지. 네,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블럭을 잡으래요. 자, 블럭을 잡았고요. 뭐라고 이름을 쓰라고 했냐면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쓰랬어요. 자, 이름은 여기에다 쓰면 자동으로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자, 뭐라고 쓴다고요? 판매 가격이라고 이름을 쓰고 꼭 엔터까지 입력을 해줘야 나중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블럭을 잡았을 때 판매 가격이라고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수는 네, 여기에서 그냥 하나만 할게요. 5번만 하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뭐냐면요. min 함수예요. min. min 함수를 이용해서 최저 판매 수량을 구하래요. 그래서 최저 판매 수량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5번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min 해주시면 저처럼 밑에 쭈루루루 나타나요. 이 중에 min을 누를 거예요. 따당 누를게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가로가 자동으로 열리죠. 최저 판매 수량이니까 지금
이 판매 수량에서 가장 최저인 거를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하는 그 대상, 요 부분만 블럭을 잡아주고, 가로를 열었으니까, 여기 앞에 가로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가장 최저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min이라는 함수를 했잖아요. min 말고 max도 지급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이름만 앞에가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그냥 합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거냐, 요 차이예요. 나머지 쓰는 방법은 지금 한 것처럼 똑같아요. 는 뭐 min 따당 밑에서 해주시고 해당하는 곳에 범위만 쭉 잡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네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 아마 5번 정도가 이런 함수가 나올 거예요. max나 min이나 sum이나 average. 그래서 그 함수 하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제 4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작업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보셔야 되냐면 데이터가 뭐가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야 돼요. 지금 원본 데이터에서 너구리, 신라면, 그 다음에 롯데 라면 컵, 그 다음에 손짬뽕 컵, 그 다음에 춘짬뽕, 육개장 요만큼만 지금 데이터가 사용이 된 거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요거 보면 2465면 뭘까요? 판매 수량인 것 같아요. 판매 수량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품명하고 판매 수량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승유는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체크할게요. 이거 색깔 승유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할 거고 아까 너구리 신짬뽕 롯데 라면 컵 요거랑 손짬뽕 요거랑 요렇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과 요게 필요한 거죠. 그쵸? 차트를 보고 내가 범위가 얼마큼 필요한지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차트를 보아야 돼요.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로만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색깔 칠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칠한 거예요. 자, 범위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범위는요. 제품명부터 롯데 라면컵까지를 블럭을 잡아요. 먼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손짬뽕컵부터 육개장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셔서 판매 수량부터 954까지 손 떼고 그 다음에 86 컨트롤은 지금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865까지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뭐를 누를 거냐면 차트를 누를 거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네, 여기 입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메뉴에서 입력을 눌러주시면 차트가 쭉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원형이에요. 자, 원형이고 교재 1번을 보시면 3차원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차원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원형이라고 밑에 뜨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뭐 계열 1, 계열 2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입력이 됐다면 틀린 거예요. 범위 설정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범위를 잡아서 차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범위는 처음에는 쭈루룩 그냥 범위 잡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컨트롤 누르고요. 쭈루룩 이거 예를 들어서 블럭 잡으시고요. 콩콩콩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연결은 쭈루룩 컨트롤 누르시고 또 쭈루룩
나머지도 쭈루룩 쭈루룩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원형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4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메뉴를 쭉 보면은 여기에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 가고 싶은 곳으로 제 4작업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4작업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됐죠? 그러면 여기 메뉴 한번 볼까요? 자, 3차원 원형으로 그렸죠. 1작업 데이터 이용해서 그렸죠. 자, 위치는 B2부터 K28까지 B2부터 아래쪽에 보시면 K28까지 위치를 맞추래요. 자, 맞추도록 하죠. 여기 눌러서 B2부터 가지고 가요. 테두리에서. 그래서 뭐였죠? K28까지 끌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로 그 다음에 또 보러 가죠. 뭐를 보셔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자, 차트 스타일은 레이아웃 6에 스타일 3으로 지정을 하겠대요. 자, 레이아웃 6에 그럼 레이아웃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6이라고 했으니까 6. 그 다음에 스타일 3이래요. 이게 스타일 3번이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스타일 3.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해결되신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해결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노랑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하향으로 할 거예요. 여기 노랑, 여기 하향. 그 다음에 전체 글꼴은 굴림 11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영역이라 함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대충 여기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 근처 어디. 그리고 노랑으로 하려 했으니까 색 채우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우리 요거 눌러야 색 채우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 눌러주시고 색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줄게요. 바꿨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자, 흰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바꿨죠? 네. 그 다음에 전체를 글꼴을 뭐로 하라 그랬냐면 굴림 11로 하라 그랬거든요. 제목을 빼고 나머지를. 그러면 얘도 선택하고 아이고 다시요. 자, 얘를 다른 데 눌렀다가 선택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셔서 바꿔줄게요. 뭐로? 굴림. 아이고, 안 되네요. 찾을게요. 안 되면 찾아야죠. 굴림 11 설정. 일단은 놔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글자 모양 편집해서 선택한 다음에 굴 쓰면은 굴림이 해당이 되는 거 찾아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굴림 11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거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5번까지. 자, 6번 제목을 할게요. 제목 글씨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궁서 20 진하게 채우기 하향이랑 선 모양 굵기 2피트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 가셔서요. 마우스 오른쪽 제목 편집 눌러주시고 자, 글씨를 씁니다. 농심 및 팔도 겁라면의 판매 현황이라고 써주실 거고요. 글꼴은 아까 뭐로 하기로 했냐면 궁서로 하기로 했어요. 궁서. 그 다음에 꼭 쓰고 클릭을 하시던지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20 하셨죠? 그리고 일단은 나올게요. 설정 하셨죠?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글꼴 이렇게 테두리가 지금 현재 눌러져 있는 상태라면 지금 아직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좀 바꾸셔야죠. 채우기 들어가셔서 색깔은 흰색으로 그쵸?
그 다음에 굵기를 선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선 굵기를 EPT로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EPT가 지금 없으니까 다른 선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EPT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설정. 그러면 해당이 다 되었을까요? 자, 빠진 거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하도록 할게요. 자, 7번은 뭐냐면요. 신라면 조각을 쪼개진 요소 20%로 지정하고 분리한대요. 요렇게요.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잖아요. 빨간색. 한 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니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속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눌러주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찾으세요. 신라면 조각을 쪼개진 요소 20%로 하기로 했으니 쪼개진 요소 찾았죠? 여기를 20%로 하래요. 되셨나요? 네, 분리하래요. 설정. 자,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끝난 게 아니라 또 밑에 하나 또 있어요. 뭘 하라고 그랬냐면 값으로 표시하래요. 이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하래요. 그리고 위치 및 채우기를 하래요. 이렇게 여기는 하얀색으로 채우고 위치를 밖으로 끌으라네요.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거를 위치를요 바깥으로 빼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속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값 표시로 하라고 했으니 값 표시는 지금 잘 됐거든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깥쪽 끝에다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 끝에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그쵸? 설정. 그런데 여기에서 요 2425만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얘만 이렇게 가운데로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채우래요. 색깔을. 우리 색 채우는 거는 항상 레이아웃에 들어가야 색을 채울 수 있으니 레이아웃 들어가서 여기에서 선택이 해제됐네요. 한 번만 다시 한번 눌러서 여기를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범례는 아래쪽으로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만 하면 끝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설명선. 자, 요거는 그냥 한슈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말고 그냥 밖에 아무데나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가 둥근 아니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설명선에서 두 번째 거 눌러가지고 자, 그려요. 그린 다음에 뾰족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 노란 점 이용해가지고 잡아 끌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었죠. 네, 그리고 글씨 쓸까요? 최고, Alt 엔터,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라고 어디 갔을까요? 제가 Alt 엔터를 안 눌렀나요? Alt 엔터, 얘는 Alt 엔터가 아니구나. 그냥 엔터 칠게요. 판매 수량 하고 글씨를 썼습니다. 했으면 우리 가운데 정렬 아까 했었죠? 여기서 가운데 정렬 해도 되고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도 가운데 정렬, 여기도 가운데 정렬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둘 다 해주시고 색깔은 딱 봐도 뭐 투명이나 아니면 흰색 같아요. 흰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채우기 들어가셔서 흰색으로 하시면 되는데 글자색이 지금 흰색이잖아요. 흰색으로 해주시고 글자색을 꼭 검정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감점할 곳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차트입니다. 자, 이 작업도 설명을 할게요. 제 2작업을 할 텐데 제 2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함수가 dAverage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dAverage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가 제1작업에서도 나와요. 제1작업에서 함수에서도 나오는데 이 문제도 풀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예요. 3번. 아까는 dAverage였잖아요. A, V, E, R, A, G, E라는 함수였어요.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어떤 조건이 있는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함수명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도록 할게요. dCount A예요. dCount A. 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앞에 이름 쓰는 것만 다릅니다. 3번이니까 3번에다가 한번 미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이면 지금 어디냐면 요 칸이네요. 3번에다 커서 갖다 놓으셨죠? 는 할게요. 는 하셨고 D 카운트였죠? C O 예, 여기까지 써요. 그랬더니 두 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는 뭐냐면 dCount A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 따당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거 함수는 어려워요. 초등학생이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함수마법사 fx의 도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누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형식적으로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내가 목록을 지정할 셀이거든요. 무조건 외우세요. D가 들어가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dAverage, dCount A, dSum, dAverage 뭐 이런 거 D 들어가는 것들은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목록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제목부터 내가 써놓은 원본 데이터를 다 잡는 거예요. 제목부터 잡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품 코드부터 여기 마지막 1432까지를 블럭으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끝났어요. 두 번째, 필드에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필드는 열 위치가 나타나는 숫자가 몇 번째에 있네요.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숫자를 뭐를 계산하려고 하냐면 제품의 개수, 종이 용기가 지금 여기 종이 용기가 몇 개 있냐를 개수를 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1열, 네. 그리고 이거는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다는 그냥 숫자 4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조건에다가는 뭐를 적어주실 거냐면 조건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외면의 용기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글자가 몇 개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이 D 함수는요, 제목하고 같이 묶어서 잡으셔야 돼요. 용기가 종이 외면인 것이라고 이렇게 엮어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4개가 나와요. 4가 나와요. 맞나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길에 조건까지 하나 하도록 할게요.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셔야 되는데 뭐를 이용하랬냐면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결과 나온데 끝에다가 AND 해주시고 큰 따옴표로 개자 써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 이렇게 써서 연결해 주시면 개자까지 글자가 연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엔터. 개자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D 함수는 이제 배웠으니까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 작업은 일단은 기본을 세팅을 하셔야 될 텐데 뭐를 세팅을 하시냐?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에 B1셀에 붙여넣기를 하래요. 자, 그러면 1작업에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해요. 편집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제2작업에 가셔서 편집에 간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에다요? B1셀에다요. B1셀에다가 붙이기를 누르겠습니다. 눌렀죠?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요. 붙여넣기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이름을 쓰래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B11부터 어디까지죠? G11까지를 병합하래요. 자, 병합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쓰래요. 네,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하셨어야 돼. 아이고, 한번 다시 할게요. 두 번 하니까 취소됐죠?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요.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그럼 여기겠죠? H11셀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판매 가격의 평균인데 누구 것만 구할 거냐면 농심 거를 구할 거예요. 이거를 D-average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우리 아까 디카운트 써봤잖아요. 걔랑 똑같아요. 자, 해볼게요. 는 D, A, V까지 쓰면 나와요. D-average 나왔죠? 그럼 더블클릭, 따당. 그리고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fx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억하고 암기하도록 한다 그랬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라 그랬어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B2부터 H10까지 전체적으로 끌을 거고요. 두 번째는 몇 번째 있는 거에 평균을 구할 건지를 찾는데 지금 얘는 조건이고 얘가 구할 곳이잖아요. 평균 가격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5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필드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요. 자, 뭐만 찾기로 했어요? 농심만. 농심만 딱 찾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보니 우리가 제목까지 같이 범위를 잡았잖아요. 이거 역시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조사가 농심인 거라고 잡아주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테두리를 하래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 무슨 테두리를 하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두리가 들어갔죠? 예쁘게 하시려면 전체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깥쪽 테두리 진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테두리 하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좀만 늘려놓을까요? 자, 되셨고 그 다음은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요. 농심의 평균 가격이 970이 되려면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으래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게 지금 96.333333인데 이게 970이 되려면
너구리의 판매 가격, 이게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면 요거잖아요. 현재 1240원인데 얘가 얼마가 돼야 970원이 되니에요. 조금 올라야 되겠죠? 7원 정도가 더 올라야 되겠죠? 그거를 한번 목표값 찾기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데이터 하셨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누르셨죠? 그러면 수식셀은 우리가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H11셀로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찾는 값. 우리가 지금 몇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랬죠? 970이라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97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바꿀 셀에다 클릭하시고 아까 너구리의 판매 가격이었죠? 요거예요. 요게 얼마로 변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여기는 F3셀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현재 9633333이고요. 1240인데 이 두 개 칸이 아마 값이 바뀔 겁니다. 얘는 당연히 970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970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이 되겠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자, 970이 되었고요. 얘는 아까 1240인가 그랬는데 1260이 되어야 970이 도달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또 해야 되겠죠? 밑에가 또 있어요. 고급 필터를 할 거예요.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거나 환산 가격이 10일 이상인 자료에 다 하지 않아요. 제품명과 제조사와 판매 가격과 요거를 하겠대요. 자, 그럼 조건을 먼저 적을게요. 조건은 B14셀에다 적으래요. 자, B14셀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건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제품 코드가 필요했어요. 또 하나는 환산 가격이 필요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그대로 내가 써도 되고요. 힘들잖아요.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제품 코드랑 이 환산 가격을 복사해 올게요. 자, 우리 편집에서 복사하기 어딘가요? B14셀인가요? 붙여넣기. 그죠? 자, 환산 가격도 마찬가지요. 선택하시고 복사하기. 자, 해당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 붙이기 해주시면은 조건을 작성할 그 제목들을 가져오게 된 거고요. 제품 코드부터 조건을 줘보죠. 제품 코드는 P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P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시작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된 거죠? 네, 시작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가 P가 오면 되고 뒤에는 그 어떤 게 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P 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상이래요. 우리 한번 다 배우긴 했지만 이상은 크거나 같다예요. 그리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같지 않을 때는 두 개를 바라보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처럼 뭐뭐로 시작한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가라고 하고 별이라고 써주면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P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꼭 P가 와야 되고 뒤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없다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환산 가격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요 부동호를 써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요? 먼저 부동호를 먼저 써주시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11이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뭐가 필요하냐면요. 제품명이랑
제조사랑 필요한 거를 그 복사 위치에다가 먼저 붙여놔야 돼요. 복사 위치 B18셀에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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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5개를 복사에다 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 제품명이랑 제조사 복사해서 P18셀에다가 붙이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랑 환산 가격이랑 판매 수량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얘는 우리가 아까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원본 데이터만 블럭을 잡을 거예요. 1432까지만. 제품 코드부터 1432까지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고급 필터를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가 어디 있을까요? 자, 고급 필터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자, 누르겠습니다. 눌렀죠? 그러면 자, 데이터 범위는 이미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잡혀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B2부터 H10까지 잘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조건 범위는 아까 열심히 여기 조건 범위에다 작성해 놨잖아요. 제품 코드가 P로 시작하거나 환산 가격이 10일 이상인 거, 자, 여기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는 요 4칸을요 블럭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다 하실 거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체크를 하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범위를 잡을 건데 어디로 잡으실 거냐면 여기를 잡아주셔야겠죠? 여기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쭉 블럭 잡아주시고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하는 게 2가지밖에 없네요. 확인해 볼까요? P로 시작하니까 제가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P로 시작하는 거니까 요 2개인가요? 네, 이렇게 2개가 P로 시작했고요. 또 있나요? 얘도 P로 시작했죠? 됐죠? 없죠? 그 다음에 환산 가격이 11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가 11 이상인가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면서 라고 했어요. 여기요. 하면서 이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건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가 나오면 정답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목표값 찾기까지 완성이 됩니다.